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연휴들 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연휴 동안에 뉴스도 보고 뭐 방송을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못한 이유가 뭐 소재거리가 없어요. 어저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우리는 월요일 날로 들어갔지만 해외 외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일요일 날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만한 거리가 없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얘기 그런 거조차도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튜버를 일부러 안 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뉴스도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4시쯤에 이제 외신에서 직접 트윗을 제가 본 거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 직접 본 건데, 그분이 오늘 퇴원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서 전면 보도를 하면서 아마도 주식시장에 훈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약간이라도 우상향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우상향이 진폭이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지캡에 있는 어떤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못 간 어떤 그런 알트코인들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급격하게 전체적인 어떤 그 마켓 시총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급락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폭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항상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다, 폭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올라가면 폭등할 거야, 뭐 2만 달러 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뭐 그냥 지금 현재는 워낙에 악재가 많이 쏟아진 상태라서 지금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하락할 건덕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 이제 개별적인 국가들의 금리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뭐 최악의 금리가 있는 데는 아르헨티나 38%,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죠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선진국들 위주로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물론 아니죠. 현재 0.5%의 금리, 호주 같은 경우 0.25%, 그리고 캐나다가 0.25%, 미국이 0.25%, 영국이 0.11%.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보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유로존은 이미 제로 금리에 들어간 지 한참 오래전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유로존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 시스템의 거의 한계치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CBDC를 만약에 추진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웨스턴 국가 중에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겠지만 웨스턴 국가 중에는 아마도 이들이 먼저 미국이나 북미, 하여튼 뭐 북미 쪽보단 먼저 움직일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0.50%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은행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향후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래할 거다, 그래서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미 이들 국가는 그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 가서 돈을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1%가 채 되지 않는 금리, 거기다가 비과세 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는 금액이 있으면 비과세 한도를 못 받으면 결국에는 여기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0.50%인데 0.25까지 가고 제로금리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향후에 5년 내에 도래를 한다면, 결국에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가져가는 게 없다는 거죠. 이자를 띄고 나서는. 결국에 돈이 몰려갈 때는 은행도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시장보다 가상자산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런 코인들도 있고, 주식시장은 모르겠어요. 전체 시장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산업이나 뭐 비대면 어떤 이런 뭐 카카오나 네이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삼성 바이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는 더없이 되게 좋게 보는데, 나머지 뭐 현물 경제하고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되게 거대한 상승이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건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트윗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에서 오늘 오후 6시 반에 퇴원을 하실 거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느끼는 어떤 그런 기분이 20년 전보다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뭐 이런 식의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등이 있었어요. CNBC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400포인트가 점프했죠.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일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따가 이제 다른 트위터 하시는 분이 언급한 거랑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해외 어떤 차트리스트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조차도 파일코인에 관한 정보는 많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도 많이 추종은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뭐 대중들이 많이 선호하는 코인들 위주로만 많이 보지, 파일코인은 직접 내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지 않는 한 이거를 뭐 매수하거나 관심 갖고 시장 동태 전체적인 거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10월 15일 날 메인넷이 런칭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148,888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서 메인넷이 런칭되면서 코인이 풀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콘체시스 코디파이에서 딥파이도 마찬가지로 브리징하는 역할의 스토리지 마켓을 형성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파일코인이 원래는 9월달 말에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게 나오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코인 마켓이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15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연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더 많이 연기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이게 세 번째 연기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날짜가. 그래서 이 날짜 전후로 해서 저는 시장의 훈풍이 돌 거라고 다시 한번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저도 그래서 뭐 이거에 관해서, 이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매집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알트코인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을 이것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큼 시장의 파급력이 되게 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디파이하고 관련해서 브리징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테디라는 분이 차트를 그렸는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자, 파일코인이 런칭되는 시장의 어떤 그 시점하고 이 비트코인이 거대한 삼각수렴, 그리고 $10,000 이하로 안 떨어진 게 74일이 넘었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시장에 이제 세 개의 악재가 터졌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쿠코인이었고, 두 번째가 비트맥스, 아서 헤이스 기소됐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서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리드 월터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래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재 와중이었는데 그분 이제 퇴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건 악재가 3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고하게 저는 잘 지지하고 있고, 이 테드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15일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25일 사이, 늦어야 25일 사이, 그러니까 중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부분에 아마 수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위로 크게 쏘든지 아래로 하락을 크게 하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파일코인하고 이걸 엮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테조스 이상 가는 거대 자금이 거대 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투자를 받은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요 수렴 부분에 만약 실제로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아마도
비트코인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코어 인플레이션에 관한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당위성에 관해서 오늘 또 한 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인플레이션. 예전에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을 유지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검은색 선은 지금 보면은 1%대까지 떨어졌다가 요 근래 이제 돈을 찍어대면서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2%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공극이 남아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유로존이거든요.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의 제로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2%까지 올라가는데, 올리는데 돈을 풀어야 하고, 그럼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유로화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0%, 거의 금방까지 다 왔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더 풀어야 될까요? 참고로 그 IMF 통화 바스켓에 몇 가지 통화들이 있죠. 자, 중국의 위에나까지 해가지고 6대 어떤 그런 5대 통화 그게 있는데, 5대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는데, 유로가 두 번째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이게 30 몇 프로 정도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앞으로 향후에 풀어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나마 유로존보다는 건강하다고 이 지표는 얘기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도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다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뭐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을 계속 막 이렇게 낳듯이 호주머니가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동산보다. 부동산은 왜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집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칭이 된 건 사실이지만, 통화 가치보다 해칭된 건 사실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로 해서 저는 결국에는 가상자산이 으뜸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원 소식이 있으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전면적으로 반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다시 마이너스 0.37까지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면 결국에 달러 인덱스는 까질 수밖에 없죠. 술에다가 물을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룸버그에 그 어떤 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예견하셨냐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4,000달러까지는 갈 거다. 14,000달러까지는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생뚱맞은 어떤 이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1,500달러가 넘고 나서 13,9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근데 이분도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14,000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10만 달러까지 갈 거야. 10만 달러면 1억 2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25년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마이클 세일러,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되게 거액을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봐야죠. 지금이 10월 6일이니까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패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조금 올라가면 막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일,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뭐 긍정적이게 보시면 되고, 알트코인 트레이더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계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스캠은 아니에요. 플레이어에서 이걸 리트윗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5개인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5개인가 6개째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그 XRP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지갑회사나 뭐 어떤 그런 거래소들이 이걸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긍정적이게 되겠죠.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대형 거래소들도 이것에 관해서 뭐 다음 달, 늦어야 다음 달 되면 아마 스탠스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낸스 US에서 스토지, STORJ, 스토지 코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거를 하루에 아니면 주간 단위로 해서 가장 적은 수수료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지도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도 뭐 파일 코인을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사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일 코인이 진짜 실제로 15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지난달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미 딜레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향후에 나온다면 이 코인도, 물려 계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세요. 뭐 스캠 코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라질 코인도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명 난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5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들이 마운트 곡스 그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물려 있었는데, 이 코인이 각 개인들한테 이제 지급되면서 이 15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면 이것도 15일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OKEX가 중간에서 본인들이 이제 나오지도 않은 그런 말을 오해를 하면서 이 15만 개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면 아마 폭락 장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조셉 영이 여기다가 이제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15만 개를 만약에 논아 갖는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면 굳이 이 코인들을 다 팔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시장이 되게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좀 거르거든요. 좀 그래서 이것도 그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좀 거르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이거는 중국 기반 공증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고객의 사례를 관리합니다. 그들은 지금 몇 달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 왔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 및 관공서에 액세스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의 자유, 생명, 건강, 재산권 등과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국만 이게 국한된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안 사실인데, 공공건물에 출입하고 나올 때마다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된대요. 이 QR코드를 다 체크를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공공건물부터. 그리고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이 대부분의 중국 시민들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해외 뉴스에서 제가 본 거는, 어떤 할머니가 이걸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을 잘 못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버스를 이제 그분이 이제 타시려고 그러는데 창문을 넘었다, 그래서 기사랑 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가는 게 아닐까. 개인이 QR코드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트 가서 이것을 통해서 또 결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QR코드가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아마 국민이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QR코드를 통해서
통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코비드19가 창궐을 하면서 통제라는 명분이 거기에 붙죠. 그러면서 QR코드가 다 개개인이 지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만의 일일까요?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 개개인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통장은 점점 비어가요. 사실은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저는 자영업자한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내일 내가 감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연봉 계약을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 아마 넘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코비드19가 나오기 이전서부터 기본소득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6월 10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한국경제. 근데 반대가 42.8%예요. 그런데 이 병이 지속적으로 오래가고 현물경제가 무너지면 이렇게 지갑이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42.8%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기본소득이 결국 제도권에 수용이 되고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배급되듯이 국가에서 사람들한테 뭐 원화를 주든 상품권을 주든 뭘 주든 어떤 그런 게 되면 결국 그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냐는 거죠.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이나 사회 구조적으로 이 세력이란 사람들, 정부, 보이지 않는 손들이 결국에 권력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찰리 브라운 너만의 너무 피상적인 얘기 아니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이런 거 느낌은 되게 빨리 받아요. 예. 어쨌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중국에 국한된 얘기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점진적으로 이런 식의 사회가 되고 있고 저랑 이제 파일코인에 관해서 보는 측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아케이도라는 사람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파일코인이 런칭되면 여기 보시면 빌리언 달러의 마켓캡이 형성될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빌리언 달러, 빌리언만큼의 어떤 그 돈들이 프린팅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나가 다 그 호프의 매매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희망의 롤을 누구나가 다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 마켓이 펌핑을 할 거다. 라고 이 사람도 똑같은 예측을 저랑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 네임드 있거나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이 바닥에서 이제 보낸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런칭되는 시점을 딜레이만 안 하면 이번 달 중순 정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나은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5일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딜레이가 안 되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라지캡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인덱스를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상품을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6월 30일 날에는 비트코인이 81.5%, 그리고 이더리움이 11.7%, XRP가 3.6%, 비트코인 캐시가 2.0%, 라이트코인이 1.2%였는데 3달 지나서 9월 30일 날에는 비트코인 액수를 줄이면서 이더리움 비율을 늘렸고 XRP를 늘렸어요. 그리고 비케는 약간 줄였고 라이트코인도 약간을 줄였어요. 약간의 진폭은 줄였다.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 양을 좀 줄였다는 얘기죠. 저 같아도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알트코인들이 제가 괜찮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워낙에 많이 까졌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딱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총 금액이 나와 있고 플러스는 뭐 얼마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XRP가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이 돼 있는 현재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괜찮게 바라보는 거는
XRP가 조금만 올라도 예전에는 뭐 이게 4,000원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홀딩해서 투자할 사람은 홀딩해서 투자하는 거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끝까지 살아남고 비트코인 ETF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ETF가 진행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짰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퇴원 소식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저한테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차트들이 얘기하는 15일 날에서 20일 근방 사이 그리고 파일코인 런칭이 실제로 15일 날 그때 된다면 시장의 훈풍도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